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잘 내용을 잘못 알고 있고, 또 지금 중개업에 계신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여러분이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거,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전 수업에서 얘기했듯이 부동산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후 채무 불이행이 일어났어. 대표적인 게 이행지체입니다. 이행불능도 있지만 이행불능으로 인해서 나오는 부분보다는 이행지체, 그러니까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해야 할 시점에, 또 잔금을 지급해야 할 시점에 정해져 있는 날짜에 지급을 안 했을 때, 이때 매도인 입장에서는 마냥 끌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걸로 하고 싶은데, 이때 얘기해오는 얘기가 부동산 계약의 해제라는 겁니다. 이 부분. 그러면 이 해제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고를 합니다. 언제까지 당신이 이런 부분을 이행 안 하면 당신과 내가 체결한 이 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걸로 하겠다. 그래서 이 계약은 해제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증명, 채고서 해가지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났는데, 그 이후에도 매수인이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럴 때는 이 계약은 법정 해제가 돼서 자동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여기에서 안 해도 되는데, 이후에 바로 내용증명을 하나 더 보내서 매매계약 해제 통보입니다. 이럴 때 매매계약 무효 통보, 뭐 취소 통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해제 통보라고 합니다. 매매계약 해제 통보. 그러면서 언제 내가 계약했는데 당신이 중도금을 안 줬고 내가 이에 대한 이행을 채굴을 했는데 당신 이행이 없어서 이 날짜 이후로 당신과 내가 체결한 계약은 법정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제가 됐음을 통보합니다 하고 딱 통보해주면 이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파생되는 거, 그거는 이제 부동산 계약의 해제 기본적인 거고, 또 매수인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계약을 유지하고 싶어. 주변 환경이 변화하고 여건이 바뀌면서 나는 이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이 이행지체가 했는데도 난 이 부동산을 팔고 싶어. 근데 매수인이 자기가 이행지체한 걸 이유로 계약을 해제를 주장해. 그거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매수인 입장에서 나는 이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매도인이 이거를 안 팔고 싶어 해. 그래도 나는 중도금, 잔금을 다 줬는데 매도인 소유권 이소서를 안 줘. 그러면서 이 계약을 해제야 막 주장을 하는데, 뭐 당신한테 내가 이약금을 줬으니까 이 계약은 해제하고 주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매수인이 중도금과 계약금, 중도금 다 준 상태에서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서류를 안 주고 물건을 인도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그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 하나 딱 하면은 바로 깔끔하게 끝난다는 거. 요까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고, 이제 실권 약관이라고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실권 약관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계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고, 이 내용을 정확히 알면 사실 쓸데없는 그 손해배상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벌어지지 않고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중개업을 안 하더라도 오늘 앞에 얘기했던 부동산 계약의 해제, 그리고 이 실권 약관 내용을 정확히 알면 부동산을 공부한 사람으로서의 고급 실무 지식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시간에 대해서 얘기한 이 시간에 대한 내용은 우리 기말고사에 꼭 시험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 잘 체크하세요. 먼저 실권 약관이 뭐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제 채무자가 하지 않을 때 당연히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되며 그와 관련된 모든 계약상의 권리도 잃는다는 뜻을 정하는 약관을 실권 약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지급해야 할 중도금을 지급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았어. 그렇게 되면은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가 된다 하고 정하는 약관. 그래서 이제 여기 계약서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표시된 게 있습니다. 매수인이 대금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그 즉시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등에서는 이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행하지 않았으면은 당연히 이 모든 것이 그 권리도 잃는다 하고 이렇게 정하는 약관. 우리 계약서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뭐냐면 실권 약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약관의 문제가 뭐냐,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 아까 얘기했듯이 대표적으로 이행지체라고 했죠. 이제 특히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곧바로 그 상대방에게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 해제는 상대에게 최고를 하고 최고한 이후에 법정 해제권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우리 이제 이 다음 시간에 보면 이제 계약서를 이제 우리가 보는데, 그 계약서에 보면 이런 유사한 내용이 있어요. 매수인이 대금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그 즉시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되고, 매수인이 이미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등에 관해서 이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 해서 바로 계약이 해제된 걸로 알고, 사람들은 또 특히 계약 공인중개사들도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이행을 안 했어. 그래서 이 계약서에 이렇게 이 계약이 해제된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계약금 주고 중도금 줬는데, 나중에 처음에 계약한 사람이 중도금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잔금도 입금하고, 나중에 하는 과정에 나중에 계약한 사람이 잔금까지 이전하고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계약한 사람이 잔금도 입금하면서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이러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 뭐 여기 지금 칠판이 없어서 제가 좀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A가 있고 A가 매도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각자 그려보세요.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이에요. 최초에 B가 매수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A와 B가 계약을 했어요. 근데 지금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매수인이 대금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그 즉시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되고, 매수인이 이미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등에 관해서는 이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계약서에 있어요. 근데 매수인이 마침 그날짜에 일이 있어가지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 입장에서 이 사람이 지급 안 했으니까, 계약서에 있으니까 이 계약은 해제다 하고, 중간에 중개했던 계약공인중개사도 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마침 이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또 있으니까 계약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B라는 사람한테 계약금 받은 거는 손해배상으로 받았고, 또 다시 C라는 사람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중도금이 넘어갔는데, 최초에 계약한 B가 이제 돈이 생겼어. 그래서 뭔 소리야? 나 이거 소유권 내가 하고 싶어. 그리고 중도금을 입금했더니 A가 이제 이게 뭐야? 그러면서 나중에 계약한 C한테 잔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을 넘겨줬어요. 이때 B가 소유권까지 넘어갔으니까 뭐야? 자기는 뭐야?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B는 이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머지 잔금 이행을 하시고, 나는 당신과 계약이 해제된 게 아니다. 부분이. 그리고 그 상황이, 나는 당신에게 잔금을 다 줬으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를 나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줘라 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A가 계약 매도인이고 B가 최초 계약자인데, B가 최초 계약자지만 이 이행지체, 이제 돈을 지급해야 할 때문에 지급이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매도인과 그리고 이를 중개한 계약공인중개사는 이 내용을 보고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됐다 하고 생각하고 또 다른 C와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A와 C가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주고 받는 사이에 설사
A와 C가 계약을 해서 C로 소유권이 넘어간 이후에 B가 그거를 알든 모르든 A한테 중도금 잔금을 다 입금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자, 이때 이 소유권을 누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뭐 대면 수업으로 여러분과 같이 토론을 하면서 이 수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좀 아쉽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약서에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해제에 대한 것이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B는 그 날짜에 이행지체가 됐었지만 B가 이후에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더라도 A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지은 상태에서 소유권이 C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미 A와 B가 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이 해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B가 이에 대해서 중도금과 잔금을 다 주고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들어가면은 C한테 소유권이 넘어간 거는 이 소유권이 다시 그 소유권 자체가 무효가 되고 다시 A에서 이 B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에 이렇게 있는 내용 이런 걸 갖고 개업공인중개사라든지 또 변호사라든지 또 법무사라든지 많은 분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게 있는데 왜 계약이 해제가 안 된 거야? 여기 다 이렇게 새로 약속한 건데 하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합니다. 정말 제가 봐도 참 답답한 부분이고 옛날에 제 수업을 들었던 변호사가 저한테 따졌어요. 교수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하지만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실권약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제 말인지 틀린지 맞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화 왔어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저한테 전화 오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변호사들한테 제가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소문이 나서 제가 이 부동산 계약론 수업할 때 변호사들이 제 수업을 들으러 많이 왔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고 또 중요하면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거 앞에서 얘기한 정상적으로 계약이 되는데 이후 채무 불이행이 일어났을 때 이행지체, 그중에 대표적 이행지체, 이행불능인데 채무 불이행이 일어났을 때 처음부터 계약이 없던 걸로 하는 거 이게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 계약의 해제야. 근데 해제는 그것이 없다는 것만으로서 해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해제 통보를 해줘야 돼요. 최고 통보를 해주고 최고 통보 이후에 사실은 최고 통보가 딱 했는데 그게 이행이 없을 때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법정 해제가 된 겁니다. 근데 조금 깔끔하게 여기서는 법정 해제가 됐다는 걸 통보해주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절차 없이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보고자 하는 계약서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계약을 하고 매도인은 받은 금액의 2배를 주고 또 매수인은 자기가 낸 금액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그것도 역시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건 이제 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내용을 바로 이제 실권약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실권약관의 문제가 뭐냐면 당사자 일반의 채무불이행 특히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곧바로 그 상대방의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바로 곧바로 해제권이 발생이 되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계약은 쌍무계약으로서 당사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데 자, 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 반대로 매도인은 그 매수인에게 대금을 받을 권리 대신에 소유권 이전 서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대금을 지급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 서류를 받고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은 권리와 의무가 언제나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런 동시 이행이 이루어지는 부분 속에서 만약에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만 주고 잔금을 안 주고 나서 소유권 이전서를 달래. 그러면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서를 주겠어요? 안 주잖아요. 그거는 뭐겠어요? 네가 돈을 나한테 다 안 줬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소유권 이전서를 못 줘 하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입니다. 이 부분이. 매수인 입장에서 그 중도금과 잔금을 다 줬어. 계약금 중도금 다 줬는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서를 안 줘. 이 부분에서 너 소유권 이전서를 내놔 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는 너에게 돈을 다 줬는데 네가 나한테 소유권 이전서를 안 주니까 내가 너한테 소유권 이전서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그 권리에 대한 그 기본이 뭐냐? 바로 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입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안 하면 나도 거부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이행을 했는데 제가 거부하면 내가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데 우리 부동산 계약은 쌍무계약으로서 쌍무가 뭐예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계약을 말하는 거죠. 계약으로서 동시에 항변권을 갖는데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은 왜? 여기서 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행지체가 이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거야. 이게 해제가 되는 정당한 거야. 그래서 이런 약관들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쉽게 해서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채무 이행을 제공함이 없이도 계약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을 하는 점에서 상대방이 부당하게 불리한 지에 놓이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어떤 약관에는. 그리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 청구권을 가지는데 실권 약관을 이를 포기하는 것으로 다뤄지는 점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실권 약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실권 약관은 이런 내용이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는 의미가 없는 약관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판례 경향은 어떤 것이 있냐? 커다랗게 이제 세 가지를 봅니다. 계약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매매계약서에서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매도인의 소득으로 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약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계약을 해약이 이제 해제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해약, 해제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자동적으로 해약된다,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하는 부분, 그러니까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걸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내용을 보시면 계약을 해제를 하고 싶어. 근데 매도인이 위약시는 배액을 배상하고 또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은 매도인이 소득을 하고 자동적으로 해약된다. 이 얘기는 계약을 하고 나서 매도인이 이 계약을 나는 안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계약금에 배액을 주고 나는 이 계약을 자동적으로 해제하고 싶어. 그래서 계약서가 이랬으니까 난 이건 해약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합니다. 또 매수인 입장에서 계약을 하고 났는데 계약을 하니까 가격이 너무 떨어졌어. 그래서 난 그냥 계약금 포기하고 난 이 계약을 안 하겠다. 이 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걸로 하겠다 하고 이 계약을 해제를 합니다. 어떤 주장이라든지 채고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계약서에 이렇게 있으니까 주로 어떻게 하냐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때는 계약공유증에 전화합니다. 나 이거 그냥 팔았는데 아까 처음 사례 얘기했듯이 가격이 너무 올랐다. 그래서 나 이제 이 부분을 팔기 너무 아깝다. 내가 계약금의 배액을 하고 이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 왜? 계약서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듣고 중개업자는 이런 내용에 이 계약서에 이렇게 있으니까 똑같은 생각으로 매수인에게 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배액을 배상하고 이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는데 차라리 가격이 오르니까 당신이 조금 더 주시고 계약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나쁜
그 개업공유중개사죠. 이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기준을 정확히 알아서 정확한 법률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또 반대로 계약을 했는데 가격이 떨어졌어. 그래서 매수인이 이거 뭐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내가 계약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매도인에게 나 그냥 계약금 포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그래서 중개업자한테 계약공유에 전화합니다. 나 이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인에게 통보합니다. 그러니까 좀 깎아주시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래 그러면 조금 내가 손해보고라도 그냥 뭐 조금 가격 깎아서 그냥 계약 진행하지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 계약서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아닙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이걸 팔고 싶어. 나는 끝까지 팔고 싶어. 그럼 안 된다. 너 돈 내라. 돈 내라. 내라고만 얘기하면 돼. 너 언제까지 안 내면 이 계약은 해제다. 그럼 그건 법정 해제가 돼. 근데 난 이걸 당신이 돈 낼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돈 내라. 돈 내라. 그리고 계속 언제까지 돈 내시고 안 내시면 그 지연 이자가 들어갑니다. 하고 계속 그 내용만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매수 입장에서 계속 지연 이자가 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부담되니까 이 계약 해제에 대한 소송을 겁니다.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수인이 나 이래서 계약 안 오겠다고 하고 내가 낸 거에 대해서 계약금을 포기했는데 왜 자꾸 나한테 돈을 내라고 하냐? 이 계약은 해제된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고 또 반대로 매도인 입장에서 봤을 때 매수인은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매도인이 안 오고 싶어.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런데 매수인은 이 계약을 하고 싶어. 이 매도인은 내가 100을 너한테 줬으니까 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거 아니냐? 아니라는 겁니다. 매수인이 만약에 계속 계약을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중도금과 잔금을 줬어. 그럼 뭘 요구하면 됩니까? 소유권 이전서를 청구하면 됩니다. 매도인이 난 너한테 100을 공탁까지 했는데 이 계약은 해제다. 그리고 나 소유권 이전서를 못 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입고 나서 소유권 이전서를 달라고 최고 통보 한번 하고 나서 안 주면 바로 소송을 걸면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하면 그거는 매수인이 100% 이깁니다. 이 부분. 그러면 계약서에 이 내용이 있어요. 계약서에 이 내용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대로 알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판례는 실제 어떻게 하느냐? 이 판례는 이런 실권 약관을 해제 조건이 해제권 유보, 즉 약정 해제권을 정한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행지체 외에도 채고를 하여야 하고 쌍무계약에서는 매도인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해야 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이 있어도 이 계약은 해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채고 없이 위약사의 존재만으로 당연히 해제된다는 특약으로는 볼 수 없다는 판례의 입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걸 이유로 해서 소송을 겁니다. 반대 입장으로 해서 나 이래서 계약을 해제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중계약을 했고 그래서 소유권까지 넘어갔는데 이후에 최초 매수인이 중도금 잔금을 주고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럼 매도인은 나 이거 이렇게 이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이 100을 줬다. 그리고 난 더 다른 해제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약된다 이렇기 때문에 해약된 걸로 알고 계약을 해제한 거다 하고 다른 사람과 계약으로 소유권 이전을 넘겨줬다. 이제 내가 없다. 이렇게 하면은 최초의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에 들어오면 이 계약은 당연히 최초 매수인으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이 왜? 계약서에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이 약관은 실권 약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또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채무 이행의 기간을 도과한 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제 잔대금을 하기 전까지 잔대금 지급이라는 거는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줬는데 잔금을 안 줬다고 볼 수도 있고,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 안 주고 바로 잔금으로 갔는데 잔금의 날짜에 안 줄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의 잔대금 지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잔금 지급이 됐는데 지급 날짜 지급이 안 됐어. 그래서 여기 이 자동차 해제됐으니까 이건 계약인 해제야 라고 주장을 하고 다른 데다 그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중 계약을 하거나 뭐 다른 모습으로 가거나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것도 실권 약관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채무 이행의 기한을 도과한 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걸 전제를 한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중도금을 줬어. 중도금을 줬는데 잔금을 안 줄 경우에,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중도금을 주면 네 거도 아니고 내 거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이 계약을 해제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도금을 주고 잔금 날짜가 돼도 어떤 채무 이행의 기한을 도과할 경우에 이행지체가 빠졌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행지체가 빠졌는데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는 건 아니고, 이행지체가 빠졌다 하더라도 이 해제권에 대한 행사를 함으로써 이후에 해제가 되는 거지, 이행지체가 빠진 걸로서 해서 중도금을 줬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거는 이제 반대 입장이겠죠. 부분이 요거는 이제 잔대금 지급을 하지 못했는데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건 아니고, 잔대금 지급이 못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고 통보를 하고, 최고 통보한 이후에 그 날짜 이후에도 이행이 안 되면 중도금을 주든 안 주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가 안 된다는 것이고, 요 내용은 반대로 동시에 항변권이 있으니까 그 매수인이 그 잔대금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네가 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너 이거 잔금을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이게 안 되는 거고, 중도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럼 매도인은 어떻게 되냐? 이 계약을 해제할 때는 소유권 이전 서류 모든 걸 준비해서 너가 언제까지 이 부분을 안 가져오면 나는 이 소유권 이전 서류 그때 준비할 테니까 너가 소유권 이전 서류를 잔금을 안 지으면 이 계약은 해제된다 하고, 그 날짜 기준으로 소유권 이전 서류를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유권 이전 서류 인감 띈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날짜가 되는데 이 사람이 이행을 안 했어. 그럴 경우에 그때 가서 이게 계약이 해제된다는 거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꼭 보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면, 중도금 지급기일이 경과하여 중도금을 일정 기간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계약이 해제된 걸로 본다.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실권 약관을 인정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중도금 지급기일이 경과를 했어요. 경과를 하고 나서 중도금을 일정 기간까지 지급하기로 다시 약정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계약이 해제된 걸로 한다. 이런 부분은 실권 약관을 인정합니다. 왜? 기간의 경과만으로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이제 이걸 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의무가 선이행 의무여서 매도인의 의무와 동시에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며, 또 중도금 기금 기일 이후에 일정일까지 불이행 시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약정한 것은 조건부 해제 의사를 표시한 것이기는 하지만, 해제 요건으로서는 최고는 미리 하였다는 점에서
이거는 특별히 문제일 것이 없다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우리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이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기에 계약서를 여러분이 검토하기 전에 이 실권 양권을 먼저 받고 그 전에 부동산 계약에 대한 해제에 대한 내용을 받습니다. 이제 해제가 뭔지 어떻게 해제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어도 그 문구가 바로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이제 잠시 후에 부동산 계약서를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